이번에는 미디어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인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예, 어느 때부터 쉽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 이런 예.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뭐 이런 우려가 크고, 또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하기 때문에 뭐 채식 위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그런 거는 빼놓고 먹자. 뭐 이런 온갖 이야기가 퍼졌거든요. 예. 그런데 네. 올해 초 미국에서 식품 속 콜레스테롤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째서 이러한 건강 정책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도마에 올랐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 미국 정보기관에서 어떻게 콜레스테롤에 대한 경고를 폐지하기로 했는지 그 배경이 뭘까요? 예, 일종의 미국 정부 자문기관인데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DGAC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음식 섭취에 대해서 이제까지 경고했던 것을 앞으로 폐지하겠다 해서 올해 초에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 미국 정부는 계속 경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콜레스테롤 섭취를 계속 줄여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40년 동안 권고했는데, 예. 그게 소용이 없었다, 혹은 뭐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니까 미국인을 포함해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위험하게 여기고 관리해 오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DGAC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달걀이나 뭐 새우, 바닷가재 등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음식 먹는 것,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섭취되는 양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거나 혹은 심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오히려 기름진 고기나 탈지하지 않은 우유, 그리고 버터와 같은 포화 지방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그런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이 비만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의외고요. 근데 그래도 이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비만 정책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식생활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과 자기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핵심이고, 사실 이런 결과들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게 뭡니까? 즉 DGAC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 심장병에 위험하다고 오래전부터 분류해 왔는데, 사실 이 분류가 잘못되어 온 것다, 60년부터 전부터 있었던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섭취를 제한하는 음식에서 해제해야 했다,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심장병과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오해하실 필요는 예. 없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인터넷 같은 곳에서도 보면 많은 의사들이 얘기를 했는데, 뭐 조은근 의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바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 이런 거 당연하고 심장병과 뇌졸중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 즉 고지혈증은 흡연이나 스트레스, 비만보다도 훨씬 심장병에 위험한 부동의 1위의 위험 인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변화에 따른 대응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속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이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것,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혈중 콜레스테롤은 음식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 30% 정도고, 나머지 70%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나마 음식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도 알고 보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음식에 들은 포화 지방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게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음식의 콜레스테롤은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린다고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효과가 크지 않고 그리고 양이 많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음식의 콜레스테롤은 약 50%만이 인체에 흡수된다. 또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상당히 많지만 포화 지방이 거의 없는 새우, 조개, 굴, 어패류, 달걀 이런 것 등은 그렇게 먹는 거를 뭐 2개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10개 이상 먹으면 이렇게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은근 의사의 경우에 오히려 그 식물성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있는 파뮤나 그 코코넛류와 같은 포화 지방산과 동물성 포화 지방의 과다 섭취를 오히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선하고 동물성 포화지방. 근데 뭐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콜레스테롤이면 콜레스테롤이지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예, 사실은 그거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일단 과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후에 콜레스테롤이 막 연구가 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도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할 수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런 것은 좀 나쁘고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것은 좀 괜찮은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이 또 계속 유행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네.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 내용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연구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LDL이 낮다고 해서 그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HDL이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의 같은 경우에 지방질 영양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오히려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장수하기 위한 콜레스테롤 지침 이런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미국 텍사스 그 A&M 대학의 연구팀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체 조직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LDL이 이를 전달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저항 중 그러니까 운동 중 근육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운반 기능을 하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이런 논문들은 어떻게 보면 연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느 측면에서 보는가의 그런 관점 차이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 지상파에서도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뭐 특정한 방향으로 뭐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낸 게 아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그 이전이나 최근에도 일부 언론에서 한쪽 연구만 막 부풀려가지고 건강 상시처럼 혹은 되게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전달하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널리즘의 양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뭐 콜레스테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 보도는 어떤 점을 지양해야 하는지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